영화 배우를 소재로 한 팝송 베스트 10에 대한 사연.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린다. 음악의 스타는 관객들에게만 감흥을 남겨주는 존재가 아니다. 노래하는 뮤지션들도 대형 화면에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스크린 연기자에 대한 추모의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1950년대 이후 영화 배우들은 로큰롤의 주요 소재로 자리 잡아왔다. 배우들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 화려함 그리고 때로는 비극적인 일상이 노래 사연으로 각색되어 그들의 삶이 노래로 표현되어 왔다. 시대를 선도했던 아이콘과 전설이 탄생하는 영화계. 스타들에게 보내는 관객들의 열정은 음악계에도 스며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록 아티스트들도 오랫동안 할리우드의 신비로움에 매료되어 왔다. 음악을 사로잡은 스타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경우도 많다. 영원한 반항아 제임스 딘, 세기의 미녀 마릴린 몰로 등 록 음악가들은 할리우드 아이콘들의 반항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정신을 찬양하고 있다. 그룹 이글스는 제임스 딘을 추모하면서 생전에 길들여 지지 않았던 개성과 너무 이른 나이에 요절한 아쉬움을 추모하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엘튼 존의 캔들 인 더 윈드. 비극적인 삶과 불멸의 이미지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마릴린 몰로에게 바치는 헌사였다. 이 노래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또 다른 사랑받는 유명인사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애도하기 위해 재녹음되어 팝팬들의 심금을 울려주게 된다. 할리우드 스타들에 대한 록 가수들의 헌정. 발매하면서 폭발적인 갈채를 받았던 대표적 열곡 사연 두 번째. 6. 차이나걸 데이비드 보이. 데이비드 보이의 차이나걸은 1983년 앨범 렛츠 댄스에서 가장 많은 대중적인 환대를 받았던 트랙이다. 이기팝과 공동 작곡했다. 1977년 이기팝의 앨범 더 이디어트에서 처음 수록된다. 차이나걸은 보이가 자신의 앨범을 위해 세련되고 상업적으로 호응을 얻도록 사운드를 가미시켰다고 한다. 렛츠 댄스 녹음 세션은 뉴욕시의 파워스테이션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그룹 측 멤버로 유명세를 얻고 있던 나일 로저스가 앨범을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보이가 불러주고 있는 차이나걸은 비평적,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다. 영국 싱글 차트서 2위, 미국 빌보드 핫 110위를 각각 차지한다. 이 트랙에 참여한 뮤지션 중에는 기타를 맡은 상징적인 스티비 레이본이 있어 곡에 대한 독특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추가시켜준다. 차이나걸이라는 제목은 이 노래가 여성에 대한 이야기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저에는 훨씬 더 복잡한 주제가 담겨져 있다. 보이는 가사를 통해 사랑, 통제, 그리고 문화적 긴장이라는 주제를 탐구하고 있다. 보이가 이 노래를 재해석한 것은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논평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이는 차이나걸은 이국화되고 대상화된 아시아 문화를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텔레비전을 줄게, 푸른 눈을 줄게라는 가사는 종종 서구의 영향력이 동양에 미치는 영향을 은유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래는 윤기 있고 경쾌한 멜로디로 제작되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보이의 작곡 스타일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지적을 듣는다. 노래에서 성격파 배우 말론 브란도가 언급되고 있다. 1924년 4월 3일에 태어나 2004년 7월 1일 사망한 브란도는 출연작품을 통해 묵직한 연기력을 발휘했던 전설적 연기자다. 음울하고 가공하지 않은 거친 연기는 예술의 의미를 재정립했다는 찬사를 듣는다. 브란도는 할리우드에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1951 워터, 프론트 1954, 내 부 1972 등과 같은 명작, 영화에서 강렬한 감정 범위와 틀에 얽매이지 않은 연기 스타일을 선보인 것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다. 브란도는 할리우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반항적인 페르소나는 영화계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다. 보이는 노래를 통해 사회적 규범에 도전한 문화적 인물로서 브란도에 대한 경애 차원에서 그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7.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 킴 칸스. 킴 칸스가 불러준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 1981년 발매되자 마자 상징적인 히트곡으로 대접받는다. 칸스를 국제적인 가수로 등극시킨다. 발가레이가 프로듀서를 맡았다. 유서 깊은 로스앤젤레스 스튜디오 55에서 녹음이 진행된다. 1980년대 초반 팝 사운드를 새롭게 주도하게 된 신세사이저 중심의 편곡 방식을 시도한다.
도나 웨이스와 자키 드샤논이 작사, 작곡했다. 노래는 빌보드 핫100 9주 1위를 차지한다. 1981년 가장 많이 팔린 싱글로 등극된다. 키보드의 빌 쿠오모, 드럼의 크레이그 크램프트, 기타의 조시 레오 등 1급 세션맨들이 초빙되어 미니멀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칸스의 허스키한 창법은 거친 느낌을 추가시켜 발표 당시 색다른 팝곡이라는 차별성으로 주목받는다. 노래는 매혹적인 자태로 스크린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표현력이 풍부하고 큰 눈동자로 유명세를 얻은 전설적인 여배우 베티 데이비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1908년 4월 5일에 태어나 1989년 10월 6일 세상을 떠난 베티 데이비스는 50년이 넘는 연기 경력을 쌓은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다. 2번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2부의 모든 것 1950, 이자벨 1938 베이비. 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962 등과 같은 클래식 명화에 출연한다. 데이비스는 강렬한 개성, 거침없는 연기, 대담하고 파격적인 아름다움을 장점으로 내세워 할리우드 황금기를 풍미한 여배우 중 한 명이다. 모든 감정을 담아내는 듯했던 눈동자. 그녀를 독보적인 여배우로 부각시켜주는 신체적 특징이 된다. 이런 매력 포인트가 노래의 중심이 되고 있다. 팝 비평가들은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는 매력과 매혹,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여성을 묘사하고 있다는 해석을 제기했다. 그녀는 눈보라를 맞을 때 그녀가 던지는 부스러기로 당신을 발밑에서 폭로할 거야. 이 가사는 자신의 매력을 적극 활용해 원하는 것을 얻는 여성의 생생한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다. 판무 파탈 원형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베티 데이비스가 영화에서 자주 맡았던 역할, 즉 강하고 독립적이며 때로는 통제적인 캐릭터와도 일맥상통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곡의 후렴구 그녀는 베티 데이비스의 눈동자를 갖고 있네는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을 갖춘 여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데이비스가 영화 안팎에서 보여준 강렬함을 드러내는데 손색이 없다는 평판을 듣는다. 토리 에이모스가 푸팅 더 데미지 온을 통해 앤지 디킨슨을 언급했듯이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는 할리우드 스타에 대한 헌정을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풀이를 듣는다. 에이모스가 미묘한 표현을 구사한 것에 비해 칸스의 노래는 집중적으로 베티 데이비스라는 인물에 집중되어 있다. 팝적인 매력과 할리우드 역사에 대한 경의가 어우러진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는 록 음악이 영화적 상징주의와 어떻게 교감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 성원 덕분에 노래를 불러준 킴 칸스는 음악사적 입지를 굳건히 했다. 뿐만 아니라 베티 데이비스라는 추억의 배우를 새로운 세대에게 존재감을 깨우쳐주게 된다. 이 덕분에 데이비스라는 여배우의 활약상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는 여파를 얻게 된다. 8. 푸팅 더 데미지 온 토리 에이모스. 토리 에이모스의 1996년 앨범 보이즈 포 펠에 수록된 싱글이 푸팅 더 데미지 온이다. 상실, 취약함, 그리고 자기 재창조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감성적이고 성찰적인 분위기의 노래로 평가받는다. 아일랜드 위클로 카운티의 델간이 교회에서 녹음된다. 에이모스가 프로듀싱까지 맡았다. 그녀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종교,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내면의 갈등을 탐구하는 앨범을 구성해주고 있다. 푸팅 더 데미지 온에서 에이모스는 상징적인 영화 배우 앤지 디킨슨을 언급하고 있다. 빌보드는 곡 전반에 걸쳐 탐구되는 힘, 여성성, 그리고 회복력이라는 더 큰 주제와 미묘하면서도 가슴 아픈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리뷰를 게재한다. 1931년 9월 30일 출생. 앤지 디킨슨은 음악 활동 당시 눈부신 아름다움과 강렬한 스크린 존재감으로 유명세를 얻은 여배우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전성기를 구가한다. 존 웨인과 함께 출연한 리오 브라보 1959,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심리, 스릴러 드레스드 투 킬 1980 등에서 연기력을 입증시킨다. 디킨슨은 획기적인 TV 시리즈 여 형사 1974년부터 1978에서 수잔 페퍼 앤더슨 상사 역할로 확고한 대중적 인기를 얻어낸다. 음악이나 TV 드라마를 통해 남성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을 단골로 맡아 할리우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Putting the Damage On을 통해 디킨슨을 언급한 것은 에이모스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적 취약성을 되돌아보면서 디킨슨처럼 강인함과 아름다움의 균형을 갖추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낸 것이라는 풀이를 받는다. Putting the Damage On 가사는 인간관계의 결별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한 여성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다. 내 최고의 앤지 디킨슨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라는 가사는 디킨슨이 극중 배역을 통해 단골로 묘사했던 차분하고 침착한 성향과 함께 강인함과 통제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을 강조하고 있다고 풀이받는다. 빌보드는 에이모스는 노래 전반에 걸쳐 아름다움과 고통을 병행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처를 입어도 여전히 예쁘게 보이거든요라고 불러주고 있다. 이런 설정은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동경하는 역설을 강조해주고 있다. 깊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강인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면의 갈등이 이 노래의 감정적 무게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해석을 제기했다. 팝 전문지 롤링스톤은 음악적으로 에이모스의 몽환적인 피아노와 절제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이루어진 미니멀한 편곡은 가사의 날 것 그대로의 취약성을 강조해주고 있다. Putting the Damage On은 고요한 강렬함과 자기 성찰적인 성격이 돋보이는 노래이다. 워런 제본의 웨어울프 오브 런던 등의 곡들이 유머와 경쾌한 리듬을 사용하는 반면 에이모스의 노래는 사색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영화 배우에 대한 암시 아래 숨겨진 더 깊은 감정적 층위를 탐구해주고 있다. 서정적인 애절함과 앤지 디킨슨에 대한 상징적인 언급이 어우러진 노래는 개인적인 서사와 문화적 상징성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잊을 수 없는 명곡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격찬을 보낸다. 9. 웨어울프 오브 런던, 워렌 제본. 워렌 제본이 발매한 웨어울프 오브 런던. 클래식 할리우드를 떠올리게 하는 가장 상징적인 록 음악 중 한 곡이다. 가사에서는 전설적인 영화 배우 론 체니와 그의 아들 론 체니 주니어를 언급하고 있다. 1978년 제본의 앨범 익사이터블 보이에 수록된다. 로스앤젤레스 선셋 사운드와 일렉트라 사운드 레코더에서 녹음된다. 잭슨 브라운과 와디 왁텔이 프로듀싱을 맡았다. 그룹 플리트우드 맥의 드러머 믹 플리트우드와 베이스 연주자 존 맥비가 연주한 인상적인 피아노 리프가 특징이다. 제본의 유머러스한 가사와 무표정한 보컬은 이 곡을 컬트 클래식으로 만들었다. 빌보드 핫백 차트 21위까지 진입한다. 이 노래는 공포 영화계에 기여한 공로로 사랑받는 론 체니 1883년 4월 1일 출생, 1930년 8월 26일 사망과 아들 론 체니 주니어 1906년 2월 10일 출생, 1973년 7월 12일 사망에 대한 언급을 장난스럽게 엮어넣고 있다. 론 체니 시니어는 천의 얼굴을 가진 남자로 유명세를 얻었다. 오페라의 유령과 노트르담의 꼽추 등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변신 메이크업과 특수 효과의 초기 개척자였다. 아들 론 체니 주니어. 공포영화 역사에 영원히 자리잡은 울프맨 1941에서 울프맨 역을 맡아 부친의 버금가는 인기 영역을 구축해 나간다. 괴물 영화 장르에서 개척해 나간 혁혁한 업적은 고전적인 공포 영화 이미지를 장난스럽게 활용한 제본의 노래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 팝팬들의 갈채를 받아낸다. 제본은 단순히 배우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있다. 초현실적이고 기괴한 서사를 가사를 통해 펼쳐주고 있는 것이다. 론 체니가 여왕과 함께 걷는 것을 봤다라는 가사는 체니의 상징적인 팬텀 역할을 활용한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해석된다. 곡 전체에 걸쳐 몽환적이고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설정으로 풀이된다. 노래 속에서 늑대 인간은 런던의 그림자 속에 숨어 부조리하면서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은유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늑대 인간 신화를 배경으로 한 유머러스한 분위기는 체니 형제의 과장된 페르소나와 고전 공포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그들의 역할을 반영하는 설정이라고 한다. 웨어울프 오브 런던은 상징적인 영화 배우들을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록, 유머, 그리고 공포가 어우러진 노래로 받아들여진다. 빌보드는 쉐릴 크로우의 스티브 맥퀸처럼 록 음악에 영화적인 면모를 더해주고 있다. 크로우의 곡이 액션과 반항을 찬양하고 있다. 반면 제본의 노래는 할리우드 괴물들이 우리 사이를 활보하는 세계로 음악 팬들을 초대하고 있다. 사실과 허구 그리고 유쾌함이 어우러지고 있다는 리뷰를 게재한다. 10. 스티브 맥퀸, 쉐릴 크로우.
셰릴 크로우의 스티브 맥퀸. 영화 배우를 칭송한 노래는 2002년 앨범 커먼 커먼에 수록된다. 셰릴 크로우의 박력 있는 보컬은 제프 트로트의 프로듀서 역할에 힘입어 록 음악 팬들의 갈채를 얻어낸다. 감칠맛 나는 일렉트릭 기타 연주는 프로듀서 제프가 전담했다고 한다. 트랙을 위해 드러머 에이브 라보리 주니어와 기타리스트 도일 브레몰 2세가 합류했다. 노래는 록과 팝을 컨트리 스타일로 편곡시켰다. 크로우의 시그니처 히트곡 중 한 곡이 된다. 빌보드 어덜트 차트 탑 40 중 11위를 차지한다. 빌보드는 스티브 맥퀸이라는 곡은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액션 배우 스티브 맥퀸에게 경의를 표하는 노래이다. 맥퀸은 거친 외모와 모험심 그리고 블리트, 대, 탈출 황야의 7인 등과 같은 고전 영화에서 보여준 연기로 유명세를 얻은 주역이다. 1930년 3월 24일에 태어나 1980년 11월 7일에 세상을 떠났다. 맥퀸은 반항적인 매력과 복잡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안티 히어로들을 스크린에 생생하게 그려내는 능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주역이다. 활동 당시 쿨의 제왕으로 칭송받았던 맥퀸의 연기는 강인한 외모와 깊은 감정이 어우러져 당대 최고의 영화배우로 자리매김했다는 리뷰를 게재한다. 크로우는 맥퀸의 용감무쌍한 태도와 속도와 모험에 대한 애정을 가사에 녹여냈다고 밝힌다. 스티브 맥퀸의 삶을 살고 싶어라는 후렴구는 크로우가 느끼는 연기파, 배우 맥퀸에 대한 존경심 가득한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맥퀸은 활동 당시 고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면서 화면 안팎에서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갈채를 받아냈다. 크로우는 빠른 리듬을 통해 자유로운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맥퀸의 에너지를 보컬과 곡의 강렬한 리듬으로 구현해주고 있다.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 맥퀸의 유명한 추격 장면을 연상시키는 스턴트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맥퀸의 상징적인 연기에 경의를 표하면서 곡이 제시해주는 메시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있다. 팝 전문지 롤링스톤은 크로우의 노래는 맥퀸의 쿨하고 대담한 페르소나의 정수를 담아냈다. 경쾌하고 중독성 있는 이 트랙은 영화계의 거장들을 기리는 록, 헌정곡들의 컬렉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점을 제시했다.